기본 이론반입니다. 전체 8주 과정에서 전반부가 끝났고 5주차 후반부 시작합니다. 후반부 시작과 함께 독해 들어갑니다. 1부, 2부 수업은 독해로 시작합니다. 동영상으로 학습하시는 분들은 독해 교재 목차를 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빨간 펜을 잡으시고요. 독해 목차를 보니 섹션 1 유형별 학습, 섹션 2 주제별 학습,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 한번 여쭈어봅시다. 독해 학습에 있어서 시험 영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유형별 학습이 중요합니까? 주제별 학습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유형별 학습이 중요하죠. 챕터 1부터 챕터 13까지 공무원 독해는 이렇게 1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무조건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 체크하겠습니다. 챕터 1 별표 무조건 출제됩니다. 챕터 4 별표 무조건 출제됩니다. 챕터 6 별표 무조건 출제됩니다. 그리고 쓰세요. 챕터 6 킬러 등장한다. 난이도 상 문제 등장한다. 여기서 최고난도 문제가 하나 출제됩니다. 챕터 7은 무조건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하니까 별표. 챕터 10, 11, 12 다시 할까요? 알겠습니다. 챕터 7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지는 않지만 연결어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냥 별표. 챕터 10, 11, 12 무조건 출제된다 생각하시고 묶어서 별표. 네, 공무원 독해는 결국 이 별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유형은 뭐냐? 일단은 출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별표 체크된 부분에서 다 출제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출제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계속 영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 영어 학습 관점에서. 여기서 잠깐.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공부할 거냐면 챕터 1, 챕터 2, 챕터 3 이거를 1회도 가려합니다. 챕터 1, 챕터 2, 챕터 3를 1회도 가려합니다. 각 챕터의 대표 문제 하나씩 풀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챕터 1, 챕터 2, 챕터 3 또 중요한 문제 하나씩 풀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챕터 1, 2, 3 상단에 보니까 전체 내용 파악하기라고 나왔네.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 거구나. 다음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전체 내용 파악하기예요. 다음 글을 요약하시오 라고 물으면 전체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다음 글의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으면 전체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그러면 선택지에 아무리 옳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OX, X, 왜 X? 전체 내용 파악하기니까. 우리 오늘 1부, 2부 수업에 뭐 하는지 아시겠죠? 다시. 자, 지금 독해책 없으신 분 손? 여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독해책 없으신 분? 오늘 1부, 2부 수업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챕터 1, 2, 3, 4 전체 내용 파악하기. 다음 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전체 내용. 다음 글을 요약하시오 라고 물으면 전체 내용. 필자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으면 전체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오늘 일단 저랑 1회독하고 또 돌아오는 금요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을 훑읍시다.
목차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속독하는 반이 아니라 정독하는 반에 있습니다. 글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독하면 속도는 따라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제란 뭐냐? 제목 문제는 뭐냐? 요지, 목적 문제는 뭐냐를 살펴볼 겁니다. 전체 내용 파악하기니까 선택지에 아무리 옳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세부 내용이면 탈락. 교재 31쪽. (4번) 넌 빨리 읽고 다 찾아야지. 그러지 마세요. 문제는 앞으로 많이 푸니까. 나 이거 20초 만에 풀어야지. 그러지 마세요. 천천히 정확하게 제목. 재밌는 거는 독해 공부하면서 문법 복습됩니다. During the Vietnam War. for를 쓸래? during을 쓸래?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for 다음에 뭐? 숫자. during 다음에 뭐? 명사, 사건. 명사, 사건 나왔죠? during을 써야죠. During the Vietnam War.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에 The United States asked for assistance from the members of the Hmong tribe.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ask 동사 5형식으로 사용되면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투부정사 요청하다. 4형식 동사로 사용되면 간목, 직목, 질문하다. 지금 몇 형식? 1형식. 1형식 자동사. 목적어 취한다, 못 취한다? 못 취한다. 목적어 쓰고 싶은가? 뭘 써라? 전치사를 써라. ask는 뭘 쓴다? for를 쓴다. 뜻은 요청하다. 미국은 몽 부족의 구성원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했었다. 베트남 전쟁 때. In exchange for fighting communists in the mountains of Laos. 쉽지 않다. 감으로 독해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표현. In exchange for. 뜻. 을 조건으로. 자, 좀 어려운 부분이 나왔는데 fight, 싸우다. 동사 다음에 ing 썼죠? 그러면 동명사가 될 수도 있고 전치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아니면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가 될 수도 있죠. 너무 어렵다 지금. 현재 분사입니까? 동명사입니까? 해석. 베트남 전쟁, 미국이 베트남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미국이 도와달라고 했죠. 몽 부족민들로부터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라오스 산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것을 조건으로 동명사라고 할까요? 아니면
라오스의 산에서 싸우는 공산주의자를 조건으로 할까요? 전자, 후자. 전자로 가야죠. 미국은 베트남 전쟁, 베트남에서 공산주의와 싸웠죠. 공산주의자들과 싸웠습니다. 라오스 산맥에서 공산주의자와 싸우는 것을 조건으로 The U.S. government promised to relocate them to a more developed area after the war. 주어 promise는 사명식 동사로 사용될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데리고 올 수 있죠. 정확하게 봅시다. relocate. 우리는 문법, 가정법 시간에 locate, 타동사로 사용되면 찾다, 확인했습니다. relocate, 이주시키다. 그러면 대면 누구? 해석. 멍 부족이죠. 미국 정부는 몽 부족민을 전쟁 후에 더욱 발전된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좀 도와줘. 그러면 전쟁 끝나고 너희들 미국 가서 살게 해줄게. 캘리포니아에서. 자, 두 번째 문장 다시. 라오스 산맥에서 공산주의자와 싸우는 것을 조건으로 미 정부는 전쟁이 끝난 후에 더욱 발전된 지역으로 몽 부족민을 이주시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Nevertheless, 독해를 하다 보면 항상 문장 앞에 이렇게 추임새가 나올 겁니다. 잘 음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가 글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사회생활 하면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가만히설로 상대방을 유혹하죠. 그런데 막상 사인을 하거나 보험을 가입했다. 연락 안 와요. 자, 가자. 세 번째 문장.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네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왜 투부정사가 나는지 계속 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공부한 거. allow가 오형식 동사로 사용되면 목적어 쓰고 목적격보에 뭐 나오죠? 투부정사 나오죠? 그 다음에 제가 뭐 할까요? 수동태로 가려야겠죠. 목적어, 수동태 문장에 주어로 빼, 다음에 비동사 써, 다음에 pp 써. 남아있는 투부정사 어떻게 한다? 내려. 그러면 위에 건 해석 어떻게 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허락하다. 밑에 건 뭐? 목적어가 투부정사로 하도록 허락받다. 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 체크해 주십시오. 요놈 말입니다. 문법을 공부했다고 완벽해지는 건 아닙니다. 요건 따로 외워야 돼요. 네, 현재 분사 많습니다. 동사에다가 ing를 썼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얘는 after,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 부족의 단지 소수의 사람만이 미국으로 immigrate, 이민 가도록 허락되었다. 아니, 다 보내줘야지 한 10%, 20%만 미국으로 이민을 보내주었답니다. 뭐한 후에 its eventual defeat and withdrawal.
its 대명사 잘 받아주시고 무엇을 받습니까? 미국의 받겠죠? 미국의 결국의 패배와 withdrawal 후에 자, 미국 패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withdrawal 했답니다. withdrawal 뜻 철수 멋있게 말하면 군이 들어갔으니까 철군. 자, 정리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몽 부족민들만이 미국의 궁극적인 패배와 철수, 철군 후에 미국으로 이민 가도록 허락되었습니다. 다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The rest of the Hmong were abandoned. 그러면 몽 부족민들 중 나머지는 the rest 나머지 were abandoned 버려졌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투부정사를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투부정사 용법 몇 개? 3개. 주목보 자리에 오면 명사적 용법,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적 용법. 그러면 나머지 하나 주목보 아니야, 앞에 명사 없어. 그러면 부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될 때 뜻 몇 개? 3개.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결과.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 뜻 목적인가요? 이유인가요? 결과인가요? 투 부정사가 이유 때문에로 사용되면 앞에 감정 형용사 있다고 했죠. 감정 형용사 없지 않습니까? 목적입니까? 결과입니까? 결과입니다. 해석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나머지 몽 부족민들은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persecution, 처벌에 직면자. 다시 나머지 몽 부족민들은 버려졌고 그 결과 공산주의 분자 세력으로부터 persecution, 처벌에 혹은 처형에 직면했습니다. 자, 더 정확하게 할게요. 제가 의역했습니다. 처벌이라고. 처형이죠.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은 이거 쉬운 거예요. 이거 다음 문제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 워밍업으로 쉽게. 다음 보십시오. 공부한 거 나오지 않습니까? 후 있죠? 가로 열어 끊어 뭐가 없어 주어가 없어 주격 관계대명사 써 앞에 수식받는 대상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이야 those 사람들. 그러면 who를 뭘로 바꿀 수 있다? 여기서 that으로 바꿀 수 있죠. 이런 거 말입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무슨 아시아? 무슨 아시아? 동남아시아입니다. 남동아시아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다음 주에 문법 공부할 때 얘가 나올 거거든요. 도주 후 나오면 무조건 예외 없이 하는 사람들. 무조건 예외 없습니다. 그것들 하지 마세요. 자, 갑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투 동사 원형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뭐 하는 것? To suffer from political oppression.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계속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oppression. 여기서 잠깐 학습법 이야기 드릴게요. oppression, 억압. 혹시 S로 시작하는 억압을 아시나요?
오, 아는 사람이 많이 계시네. 혹시 R로 시작하는 억압을 아시나요? repression. 일단은 쓰세요. 다 알아야 돼요. 단어 뜻은. 억압, oppression, suppression, repression. 글자가 다르면요,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거든요. 어떻게 다르죠?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억압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아직 초보 아닙니까? 처음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걸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억압인데 어떻게 다를까?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억압이에요. 단어 외울 때, 단어 외우는 게 힘들다면, 우리 해커소의 교재 기본서, abandon, 1, 버리다. 이것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뜻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abandon, 1, 버리다. 첫 번째 뜻만 외우시면 돼요. 뭐 명사 뜻, 방종 이런 거 알 필요 없다고요. 지금은. 빨리 일회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 고통,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고통받는 것을 계속한다. 계속해서 정치적 고통을 받는다. 자, 하나만 더 읽고 이제 답 찾습니다. Therefore, 보십시오.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날 잡아서 한번 딱 처음부터 끝까지 할 거거든요. 일단은 낱개로 외웁시다. Therefore, 뜻, 따라서 Many of the Hmong people believe 몽 부족민의 다수는 that야를 믿습니다. 이 that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believe의 목적어 자리 왔죠? 명사절. 심지어 that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왜? 앞에 동사가 인지 발하 동사니까 that을 생략할 수도 있다. that 다음에 완전 불완전. 불완전이죠. 자, 보세요. 따라서 몽 부족민의 다수는 믿습니다. The U.S. did not meet its obligation to them. 여러분들이 아시는 obligation은 의무죠. 네, 의무 맞습니다. 두 번째 뜻. 앞에서 나왔는데 미국은 몽 부족민에게 미국의 obligation을 meet 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meet은 만나다가 아니에요. 약속.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meet은 만나다가 아닙니다. 충족시키다, 이행하다 뜻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할 것. 여러분, 전체 내용. 전체 내용. 전체 내용입니다. 일단 정답은 1번. The U.S. betrayal of the Hmong. 자, 선택지 1번의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몽 부족민의 미국 배신.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전치사 오브가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미국이 몽 부족을 배신하다. 답. 네, 전체 내용 다 담고 있지 않습니까? betrayal, 배신, 배반. 2번. 몽 부족의 전시 역할. wartime, 전시의. 자, 몽 부족이 전시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다음. 미국
에서의 몽 부족의 이민자들. 그 이후의 삶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4번. 또 나왔네. 4번 또 나왔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물론 명사죠. 해석을 동사처럼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몽 부족을 처형하다. 맞는 말도 있지만 전체 내용을 다 담는 것은 1번밖에 없죠. 자, 이론 잡겠습니다. 빨간 펜 잡으시고 4번 있죠. 제목 체크하시고 이렇게 쓰세요. 실전에서는 제목부터 먼저 푼다 라고 쓰세요. 독해 문제를 순서대로 푸는 것이 아니고요. 모의고사에서는, 실전에서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제목 문제를 먼저 찾아서 푸셔야 됩니다. 왜? 제일 쉬우니까. 쉬운 거부터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목이란 무엇이냐? 무엇에 관한? 다시, 제목이란 무엇이냐?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 무엇에 관한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란 무엇이냐? 역시 무엇에 관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념 동시에 두 개 잡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다음 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입니까? 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목은 하나 더 있어요. 선택지의 언어적 기교를 부리죠. 우리 선택지는 착해요. 왜? 우리 기초 기본반이니까. 우리 4번 선택지는 언어적 기교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가직 지방직은 우리 교재처럼 나오고 서울시가 장난을 칩니다.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 문제 선택지 대문자 처리 보십시오. 맥센, 샌데 5년, 6년 전에 신문의 스포츠면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신문의 헤드라인이 제목이거든요. 근데 기자가 참 언어적 감각이 있죠. 제목을 어떻게 뽑았냐면 넥센이 야구 잘한다를 넥센, 샌데 이렇게 네 글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적 기교를 어떻게 부렸냐면 초성, 중성, 종성, 중성을 보십시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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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기자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라임이지 않습니까? 와, 시험에 그거까지 나오냐? 그럼요. 답 말하지 말아요. 한 번 더. 지방직, 국가직은 제목 착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장난을 친다고요. 이렇게 2010년 서울시 제목 문제치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답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보이시나요? 답 보이시나요? 라임이 적용된 하나, 둘, 셋, 몇 번? 4번. Name and shame. AME, MEE, AME, MEE. Name and shame. 이렇게 나오네요. 참 공무원 영어 할 것도 많네요. 라임도 공부해야 되고. 나에겐 절친한 친구가 한 명 있지? 그만해요? 할래요. 나에겐 절친한 친구가 한 명 있지? 그 녀석은 착한 녀석. 그 녀석은 좋은 녀석. 그 녀석은 깊은 녀석. 이름은 유재석. 난 네가 지금 아직도 왜 여기서 수업 시간에 노래를 부르는지 난 모르겠다. 아, 저도 못하겠어요, 더 이상.
내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 왜 자꾸 힙합을 하냐? 시험에 나오니까. 자, 한 문제 정리했고요. 개념 잡았고요. 서울시에서는 제목 문제 선택지 언어적 기교 장난까지 치네요. rhyme. 그러면 우리 좀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번 목적 1분 드리겠습니다. 답 찾아보십시오. 어렵습니다. 네, 1분 지났습니다. 답은 둘째 치고 지금 답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답 틀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문장이 보이십니까? 문장 어려웠을 텐데 3번은요 이거 심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심화 독해 수업에 집어넣어도 손색이 없어요. 특히 두 번째 문장 말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갑시다. 첫 번째 문장 보세요. 또 나왔다. 주어 동사로 시작하지 않고 뭐 앞에 추임새를 주네. Not coincidentally. 희미하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해야 됩니다. 선명해야 됩니다. 뚜렷해야 됩니다. 명징해야 됩니다. 명징이란 말 괜찮아. 명징. coincidentally. 뜻? 우연히. 그러면 not coincidentally.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이 아닌. 그래서 잠깐. 문장이 있으면 맨 앞에 이렇게 부사를 쓰고 카마 주어 동사를 썼다. 무엇을 의도하는 거죠? 다시 부사가 문장 맨 앞에 있고 카마 찍고 주어 동사가 나왔다. 무엇을 의도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문법 형용사와 부사할 때 공부할 겁니다. 미리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완전한 절을 수식하겠다는 거예요. 부사는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현재 분사 수식, 과거 분사 수식, 그리고 부사를 문장 맨 앞에 쓰고 카마 찍고 주어 동사를 쓰면 문장 전체 수식. 그 다음에 이거 본 적 있죠? 가정법 2번 문제. 우리 앞에서는 locate도 했고 그 다음에는 be located in도 나오구나. 다음 prestigious. 명문의. 우리가 스카이 하면 명문대학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문의. 자, 갑시다. 가장 명문인 사립초등학교는 upper class neighborhoods. 상류층 동네에 일반적으로 찾습니까? 수동태 위치합니다. 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 다시. 가장 명문인 사립학교가 upper class, 상류층 동네에 일반적으로 위치한다. 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다 계획적인 거죠.
두 번째 문장 나왔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이거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우리가 공부는 했어요. 여러분, not the list of which. 어떤 문법이 숨어 있나요? 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not the list of which. 어떤 문법에 숨어 있죠? 어떤 거? 무슨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카마. 일반적으로 더 명사. 다음에 of which. 소유격 관계대명사 맞죠? 하나씩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걸 소유격 관계대명사 잡아냈다. Excellent. 또 나오잖아요. Of course. 물론. There are several factors to consider.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기는 하다. 물론. 자, 그 다음에 전치사 by 다음에 동명사 ing 썼다. 해석. ing 함 우로 서예요. 써예요. 왜 갑자기 목소리가 작지? 위 아래. 위 지난 시간 저한테 비웃으셨죠? 위 아래. 잘했어요? 아래. 아래. 아래죠. 수단, 방법은 써입니다. 서는 자격이죠. 이거 영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영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국어 많이 하세요. 어쩌면 영어보다 국어가 복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막 80점, 85점 나왔는데 국어 70점, 75점 나오는 사람 많이 봤어요. in ing 해서 어떻게 하죠? ing 하는데 있어서 있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ing 하는데 있어. 자, 그 다음에 어휘 하나. 그 다음에는 현상. 물론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 바로 이때 소유격 관계대명사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 이거 기억나시죠? watch, documentary. 관계대명사 써. 가로 열어. 끊어. 뭐가 있어? 다시. 자, 가로 열어. 끊어. 뭐가 없어? 다 있어. 그러면 답의 99%는 정해졌어. 소유격 관계대명사. 사물이야. 사물일 때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그렇죠. 사물일 때 소유격 관계대명사 뭘로 바꿀 수 있다? of which로 바꿀 수 있었죠. 그러면 가자. 첫 번째 뭐? 앞에 whose 앞에 카마 있다가 칩시다. 첫 번째 뭐? 가마. 두 번째 일반적으로 뭐? 더. 세 번째 명사 topic. 다음에 그렇죠. of which.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어려운 거 싹 다 해놓고 다 붙이면 되죠. Was World War II. 자, 보세요. 나는 다큐 한 편을 보았고 이 다큐의 주제는 세계 2차 대전이었다. 오케이? 그러면 not을 빼요. 좀 생각해봐요.
첫 수업 때 이걸 했다고 생각해 봐요. 막 소유격 관계대명사 들어가 있고, 뭐, 문법 시간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힘들었는데, 첫 수업에서 독해서 이걸 했다고 생각해 봐요. 자, 물론, 이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무엇에? 무엇의? 자, 얘를 먼저 알아야죠. 참 어려운 놈입니다. 얘 최상급입니다. 그러면 원급, 작은 혹은 적은, little, 비교급, 더 작은, 더 적은, less. 그러면 가장 작은, 가장 적은, least. 얘 형용사예요. 일단은. 그러면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명사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왜 명사 없죠?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최상급 다음에는 명사가 앞에 언급되어 있다면 잘 생략됩니다. 이거는 비교 구문 가서 또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리스트가 뭐냐? 리틀의 최상급이다. 작은, 더 작은, 가장 작은. 예, 형용사다. 그러면 형용사 다음에 명사가 들어와야지. 명사 없다. 왜 없다? 생략되었으니까. 왜 생략되었냐? 앞에 언급되어 있으니까. factor. 그리고 최상급이 되는 명사 앞에 언급되면 웬만하면 생략시킨다. 그러니까 여기에 factor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not은 계속 무시하겠습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인이 있고, 이 요인의 가장 작은 요인은, 여기까지 오케이? 이 요인의 가장 작은 요인은, 근데 not을 붙여. 이 요인의 가장 작은 요인이 아닌 것은, 그러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 입에 있는데 말을 못해요? 중요해요, 중요 안 해요? 진수, 중요해요, 중요 안 해요? 목소리, 중요하죠. 이 요인의 가장 작은 요인이 아닌 것, 그러면 중요한 요인이지. 중요한 요인은 그 다음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중요한 이유 때문인가? Prosperous families moving into such areas in the first place. 아니요, 쉽지 않아요. 끝까지 쉽지가 않아요. 이 요인들의 중요한 요인은 명사 다음에 ing, 현재 분사 수식. 이 지역으로, 이 지역이 어떤 지역? 그러한 지역, such. 그러한 지역, 그러한 지역이 어떤 지역? 앞에 언급된 거. 상류층 동네. 상류층 동네로 이사 들어가는 부유한 가정이다. 다시. 애당초에 대치동에 부자들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부자들이 들어가면 자기끼리 또 이게 뭡니까? 그룹을 만들겠죠. 다시.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딱 쉴게요. 물론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이 요인들 중 가장 작은 요인이 아닌 요인, 즉 중요한 요인은 이 부자 동네로 이사 들어가는 prosperous families, 부자 가족들이다. 마지막. In the first place, 뜻. In the first place, 뜻. 첫 번째 뜻. 뜻이 두 개 있습니다. 뜻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째로. 두 번째 뜻, 애초에. 애시당초에. 여기서는 두 번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물론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인들이 있고, 이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요인,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우리 합의 봅시다. Not the least of which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것, 요인은 애초에 부자 동네에 이사 들어가는 부자 사람들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요 놈이 휘발성이 강하거든요. 자, 2분 후에 끝내겠습니다. Not the least of which. 해석은 이렇게 하세요. 자, 해석이 두 개가 있는데, A 역시 다른 것들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하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A 역시 다른 것들만큼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A가 제일 중요하다. 뜻이 두 개 있어요. 그런데 A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갑시다. 이게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편해요. 그리고 틀리지 않아요. A 역시 다른 것들만큼 중요하다. A가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로 갔습니다. 예문. 여러분, 서울시는 이런 애가 문법으로 나와요. 인생에서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다. Not the least which. 많은 중요한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영어를 배우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 그 이유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다. 자, 쉬는 시간 10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